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좋은 기운 받아 앞으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 섬나라를 물밑으로 가라앉혀주기 바랍니다. 삼성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무역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일본은 오히려 한 단계 떨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수출액 역전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은 약 76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수출을 달성하며 무역 순위에서도 9년 만에 8위로 뛰어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19라는 막제 속에서도 한국이 역대 최고의 무역 수출맥을 달성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바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수출맥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280억 달러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년 대비 한 단계 내려간 5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과 격차가 커지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남 탓 좋아하는 일본은 뜬금없이 한국에 시비를 걸어 우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 몰락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 일본의 한 보수 성향 매체는 때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자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로 한국이 인력을 빼갔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일본 언론은 슈칸 신초라는 주간지의 인터넷판인 데일리 신초입니다. 데일리 신초는 최근 발간해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기사 내용에 마치 한국이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렸다는 왜곡된 기사를 사실인 양식으로 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과거 산업의 쌀로 불렸던 초고성능 일본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라는 푸념으로 시작했는데요. 이어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계기가 1986년 미국과 체결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틈을 노려 일본의 무수한 인재를 강탈했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잡아먹으며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이 일본에 감요한 협정입니다. 협정 내용이었는데요. 이 협정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단 10년 동안만 유지됐으나 이로 인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힘의 공백을 비집고 성장한 것이 한국인데요. 한국은 혼란한 시장을 이용해 반도체 사업에 발을 들인 지 불과 10년 만에 메모리 분야 1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반도체의 대표주자인 삼성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싸우느라 견제가 허술해진 동안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후파 죽지세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2위를 인텔과 다투고 있고 SK하이닉스가 3, 4위권을 오가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섰는데요. 이는 일본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1990년 당시 맥을 비롯해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마쓰비시, 마쓰시타 등 6개 일본 기업이 디램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일본 기업이 8알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미래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긴 것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일본을 제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정말 일본의 말대로 우리가 일본의 무수한 인재를 강탈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듯이 한국은 그저 급속히 몰락하는 일본 전자산업에서 탈출한 일부 기술자들을 고용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당시에 민력 유출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며 일본 반도체 몰락을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애널리스트 후카다모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자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국의 업체들이 불이익을 피하려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하라고 제안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를 속절없이 수용하고 말았다며 마치 한국이 미국을 조종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우려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1위를 빼앗긴 일본이
소재 분야까지 점령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9년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가 크게 역풍을 맞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일을 계기로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일본이 장악하던 시장까지 진출해 고부가 가치 소득을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번번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굴욕을 당했던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대만과 손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대만에 매달리기로 작정한 것인데요. 일본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일본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TSMC는 2024년 말부터 구마모토 공장에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계획을 본 일본은 드디어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달아올라 급하게 7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굵직한 사업을 잇따라 따내며 대만 TSMC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가 최근 퀄컴, AMD, 테슬라, IBM 등으로부터 대규모 물량을 잇따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물량 중 상당수가 TSMC로 향하던 것이어서 한국과 대만의 점유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그런가 하면 유럽계 반도체 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역시 대만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스마트폰용 시스템 반도체인 MCU 물량을 삼성에 위탁 의뢰한 것인데요. 이것은 한국에 있어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동안 MCU는 TSMC가 독점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던 분야인데다가 MCU가 수많은 전자기기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그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세계 언론들은 제목으로 크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역시 코앞까지 따라붙은 한국의 성장세를 놀라워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경쟁 기업들의 견제와 대규모 투자 등 복합 위기 속에서도 철옹성을 굳게 삼으며 명실공히 반도체 최강국의 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삼성은 반도체 생산 규모를 끝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은 2022년 새해를 맞아 반도체 신공장 착공 및 준공 등 대규모 투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총 289만 제곱미터 규모로 반도체 공장 6개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생산 공장 P1과 P2 라인이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가동을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세 번째 생산 라인 P3 공장 완공과 네 번째 생산 라인 P4 착공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P3 라인은 클린룸 규모만 축구장 면적의 25개 크기로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인 평택 캠퍼스를 최첨단 제품을 양산하는 전초기지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지난해 투자가 확정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20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까지 착공을 앞둔다는 사실을 공표하며 일본과 대만을 조롱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해외 언론들은 파운드리 분야 패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 대만 동맹의 피트기는 혈전이 시작됐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이중한 일본 언론의 자조 섞인 발언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승자가 명확해 보이네요. 청중의 일부 의견. 반도체는 미국이 만든 거고 K-팝도 미국이 원조다. 저것들은 대체 뭘 자꾸 훔쳐갔다고 노래를 부르노. 대만 반도체는 어쩌고 우리 삼성을 독재라 하나. 늙은이는 좌절한 채 과거의 영광만 회상하고 일본 젊은이는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한국 기술 훔친 건 일본인이다. 일본은 미녀를 내셔 미국 반도체 훔쳐놓고 왜나 소리. 일본의 원인 분석 사고방식을 내버려 두어야 왜 그들은
한국 반도체의 기술 수준을 꿈도 꾸지 못할까? 바로 일본의 남의 탓이라는 갈라파고스 사고방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 일본이 그 꼴. 거기 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망언 일본은 수로자멸하고 있다. 일본이 누구 탓을 안 하면 일본이 아니지 남 탓하는 인간들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더라. 일본 사람에게는 코로나를 방어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었지만 무엇이든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이라고 정신위안을 받고 싶은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한국도 일본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어떻게 되나 보자. 역시 우리의 삼성이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때문이 아니다. 스스로 손발을 묶어서 그렇다고 본다. 왜 국제표준을 무시한 니뽕 버전들이 그리 많나? 갈라파고스화 한 것은 니뽕 자신들이다. 핑계거리 연구 좀 해라. 또 퇴직한 기술자들 노후 복지 일정 부분 대신해준 것을 고마워하기는 커녕 멋이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